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말잡사전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지는 최소한 교양인으로서 가져야 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작인데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인공지능이 두려운가 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두려운 이유, 한번 그것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알파고죠. 그래서 알파고의 현재는 지금 어떠한가, 그런 것에 대한 관점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이 두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두려운 이유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와 인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기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죠. 예를 들어 보자면 물레방아 같은 것도 기계의 일종이죠.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을 뭔가 기계 문명이라든가 메카닉,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금속재의 어떤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냐면요,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기술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스톤 운동, 그리고 이 피스톤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스톤 운동은 기본적으로 상하 반복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크랭크축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회전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기계작용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은 어떠하냐? 그럼 사람은 이런 거죠. 생각해보자면 제가 지금 상하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제가 이걸 계속 돌리고 있다면 회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지금 상하 운동도 할 수 있고 회전 운동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이 책을 이렇게 집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운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는 정해진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따른 단순한 반복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요. 인간은 범용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기계는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즉 목적이 있는 활동만을 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범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범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90년대 청소년기에 제가 사용하던 기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렀나요? 자, 컴퓨터,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오디오, 네 번째 팩스, 다섯 번째 전화죠. 지금 현재도요, 이 5가지의 역할을 하는 기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에 가장 핫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는요, 첫 번째 컴퓨터의 기능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오디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팩스와 같은 이미지를 보내는 기능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문자라든가 아니면 카톡 같은 것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전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원래는 하나의 기계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지금은 하나의 기계가 5가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이제는 기계도 확보하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요, 기계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에 필요했던 5가지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 팩스, 전화요. 이것이 각각의 역할만 하고 있을 때는 공장이 몇 개 필요하냐면 5개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기능을 가는 기계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 하나면 됩니다. 그럼 벌써 일자리가 몇 개가 줄었냐면 4개의 공장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5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더 큰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와 인간이 할 일은 줄어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도 할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알고 있다면요. 인간의 기능은 어디에 있다? 범용성에 있다. 그럼 인공지능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범용성의 세계로 달아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벌써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의 알파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지금 현재의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잡아본다면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